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역사깨기 6화 2편 삼국지 2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국지는 잊지 마라. 굳이 잊으실 필요 없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차이가 무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나라의 실질적인 멸망은 18로 제후의 난. 후한의 실질적 권력, 형식적 권력이 아닌 실질적 권력의 흐름은 어떻게 넘어가는가를 보겠습니다. 168년 영제가 등극합니다. 영제의 어머니 두태우의 아버지 두묘라는 외조부가 즉 외척 세력이 실권을 잡게 되고요. 1년 후에 유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인들이 그 전까지 환관한테 당해서 환관을 없애려고 하다가 오히려 또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당고의 금이라는 거고요. 당고의 금을 계기로 환관들이 실권을 잡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는 십상시가 바로 이 환관들입니다. 영제도 제대로 정치를 하지 않았고 환관도 매간매직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 황건적의 난, 서북쪽에서 변장 한수의 난, 북쪽에서 흑산적의 난, 북동쪽에서 장거 장순의 난 등이 일어납니다. 먼저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서 하진이라는 대장군을 임명하는데요. 영제의 부인 하황우의 오빠입니다. 역시 또 외척이죠. 황관하고 외척만 계속 실권을 잡습니다. 하진이 황건적의 난을 어느 정도 진압을 합니다. 이때 영제는 권한이 하진에게 넘어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원8교위라는 중앙군을 만들고요. 그 중앙군의 수장을 건석이라는 환관을 세웁니다. 모르겠습니다. 영제는 나름대로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한 방식이었을지 모르나 이 건석과 하진은 충돌을 하죠. 189년 하진이 십상시를 공격하려는 계획이 탄로나면서 도리어 십상시가 하진을 죽입니다. 하진의 부하로서 활동하던 원소 등이 이 사건을 계기로 십상시를 비롯한 환관들을 다 척살합니다. 이 사건을 십상시의 난이라고 하죠. 이때 피난을 갔던 헌제는 동탁의 호의를 받으면서 낙양으로 입성을 해서 동탁에 의해 헌제로 옹립됩니다. 한나라는 기본적으로 군현제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군보다 위에 있는 게 주나 국입니다. 일단 주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한나라는 편의상 13개의 주로 분류를 합니다. 주에는 주자사나 주목이 임명이 됐는데 목이라는 제도는 조금 특이한데요. 해당 주에 군사력과 인력, 재력을 그 사람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군에는 태수가 임명이 되는데요. 태수 정도까지는 아셔야 되고 이렇게 주자사, 주목, 그리고 태수까지 알면 나머지는 그 미치거나 중앙관직이거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89년에 헌제를 옹립한 동탁이 마음대로 정권을 휘두르자 소위 18로 제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동탁을 공격합니다. 남양태수 원술, 기주목 한복, 예주자사 공주, 연주자사 유대, 한해태수 왕광, 진류태수 장막, 동군태수 교모, 산양태수 원유, 제북상 포신, 북해상 공룡, 광릉태수 장초, 서주자사 도겸, 서량태수 마등, 북평태수 공손찬, 상당태수 장양, 장사태수 손견, 발해태수 원소, 전군교위 조조. 너무 복잡하죠? 예, 제가 봐도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사하고 목만 도지사급입니다. 그래서 기주목 한복, 예주자사 공주, 연주자사 유대, 서주자사 도겸만 상급인데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남양태수 원술이나 발해태수 원소하고 싸웠을 때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병력이 많다 이런 것도 없어요. 형식상으로는 도지사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시장 정도로 생각하면 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이 말씀드린 군의 태수고요. 그리고 제북상 포신, 북해상 공룡이 있는데요. 이 상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군현의 현급인데 주 안에 국이 표시된 경우가 많아요. 그 국의 현령 또는 현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이나 현령이나
같은 급이라는 거죠. 그 현이 군 안에 있냐 국 아래 있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상은 그냥 현령이다 생각하시면, 낮은 급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자사와 주목이 있고 군태수가 있다, 나머지는 그 밑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군교위 조조는 위에서 나왔는데요, 중앙군 서원 8교위의 밑에 직책입니다. 조조는 딱히 영지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8로제는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고, 실제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보이는 게 북해상 공융, 서주자사 도겸, 서량태수 마등, 부평태수 공손찬, 상당태수 장양이 참전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고요. 나와 있지 않지만 참여한 사람들은 형주자사 왕예, 남양태수 장자, 그리고 진류태수 장막과 광릉태수 장초의 형인 장홍이라는 사람도 참전을 했다고 나와 있고요. 북중군우 유표도 참전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표는 이 당시에 형주자사가 아니라 중앙군 소속이었습니다. 낙양을 기점으로 북쪽의 한해군 쪽의 진류군, 남쪽의 남양군 지역에 집결을 했습니다. 이 12명이 다 모인 적이 없다고 하네요. 장사태수 손견이 북진을 하면서 형주자사 왕예와 남양태수 장자를 죽입니다. 지도에서 형주는 중앙 아래에 있고요, 장사는 형주의 남쪽에 있습니다. 낙양은 사주에 있는데요, 올라가면서 양양쯤에서 형주자사 왕예를 죽이고, 더 북진에서 형주의 북쪽에서 남양태수 장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남양의 태수 자리를 원술이 차지하게 됩니다. 손견은 그 밑에 있고요. 189년에 후한 13개 주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주자사 유우, 기주목 한복, 연주자사 유대, 예주자사 공주. 이 유기연예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이 유주, 기주, 연주, 예주를 알면 어느 정도 이 지도가 보입니다. 동남쪽의 양주와 서북쪽의 량주는 이름이 같은데요, 그래서 량주, 서량 이렇게 부릅니다. 북쪽의 병주는 지난 시간 얘기하셔서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청주와 서주는 나름 유명합니다. 조조의 청주병, 조조의 서주대학살. 삼국지 중후반으로 갈수록 이 중앙의 형주와 그리고 유비가 차지하게 되는 동쪽의 익주, 물론 이 13개 주가 머리에 탁 들어가신 분도 있겠지만 삼국지 초급, 중급, 상급이 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중급을 위해서 말씀드려보면 유기연예, 이것만 딱 머리에 넣어도 유기연예가 아닌 부분들을 생각하면 되니까요, 굉장히 편합니다. 전국시대에 조위한 연제초를 제가 꼭 아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최소 유기연예 정도는 아셔야지 삼국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주에서 어쨌네, 연주에서 어쨌네, 예주에서 어쨌네, 기주에서 어쨌네,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주자사 주목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은 중급이나 중상급 삼국지 매니아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융은 청주의 자사가 아닙니다. 상, 현령급인데요, 청주의 자사가 없거나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하는데, 공융이 삼국지 연의 등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공융은 주자사나 주목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서주의 도겸은 자사 맞고요. 량주의 마등도 태수입니다. 량주의 마등도 주자사가 아니라 서량 태수예요. 군수급이라는 거죠. 이 당시 익주에는 유장의 아버지 유원이 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형주의 자사는 왕예입니다. 그리고 양주의 자사는 진혼인데, 이 왕예나 진혼까지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삼국지 중상급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한해 진류 남양에 이 반동탁군들이 집결을 했는데요, 수많은 삼국지 기록에 약간 헷갈리게 써놨습니다. 189년 조조는 장막과 힘을 합쳐 형양에서 동탁군과 싸웠고 적장 서영의 부대를 물리쳤다 라는 기록도 있고요. 190년에는 형양의 변수에서 조조 포신의 군세와 동탁군이 만났는데 이들을 물리쳤다, 동탁군이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조조가 패한 190년 전투가 맞고요. 189년 등은 조조가 이겼다라고 역사를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조조가 이겼든 졌든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건 남양태수 밑에 손견이었습니다. 손견도 처음에는 패퇴를 했다고 합니다. 190년 동탁군의 기습으로 손견이 패퇴를 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 도망간 걸 또 서영이라는 장수가 기습을 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조무 붉은 두건 사건, 손견의 붉은 두건을 조무에게 주고 도망친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남양군 위쪽에 있는 영천군의 태수를 처단했다고 합니다. 그럼 영천 태수도 18로 제후로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191년 손견은 하남군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고, 이 양인 지역에 동탁군의 장수인 호진을 비롯해서 여포, 화웅이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손견이 방어에 성공하면서 화웅도 죽였다고 나오고요. 반격을 통해서 낙양까지 함락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동탁은 청야 전술을 씁니다. 원술군 손견에게 패한 동탁은 낙양을 불태우고 장안으로 천도합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흔히 사용하는 청야 전술입니다. 적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 전술을 한나라의 수도인 낙양에 사용했다는 것이 두고두고 동탁을 흉폭하다고 하는 이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소위 18로 제후군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조가 추격했다는 말은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후한의 실질적 권력은 18로 제후의 난 이후로 어디로 간 걸까요? 편의상 18로 제후의 난이라고 하지만 원소 쪽에서 약간의 전투와 원술 손견의 전투가 다였기 때문에 원가의 난이라고 해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난으로 어쨌거나 낙양에서 동탁을 몰아내므로써 한나라의 권력의 향방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것은 무정부 상태 아닙니까? 국가라는 허울 좋은 틀은 있지만 이를 통치하는 정부가 없는 상태입니다. 황제는 존재하긴 하나 황제의 권력이나 정치력이 없는 상태, 우리는 이 상태를 예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주나라라는 나라죠. 기원전 771년에 견융의 침공을 받아서 수도를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이후로 주변의 어느 나라도 주나라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91년 손견이 낙양을 침공함으로써 헌제는 장안으로 천도를 하지만 그 헌제의 영향력이 어디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병주가 되게 크게 그려져 있는데요. 잘못된 지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병주는 사실상 이 삼각형 정도가 정확합니다. 1편을 보셨다면 이해가 쉬우신데요. 이 위쪽이 삭방군이라는 곳인데요. 기원 후 49년에 이 지역을 오한이 지배하면서 그 밑에는 남흉노가 자리를 잡았고요. 166년에는 확실히 선비의 통치하에 있었고 그 전부터 선비 지배로 추측이 됩니다. 오른쪽은 기원 후 220년 삼국지 시절의 지도인데요. 그 전 기원 후 50년경부터 저 삭방군 지역은 흉노, 오한, 선비가 차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지역을 제대로 표시하신 유튜브를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잘못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알게 되면 제대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견이 낙양을 침공함으로써 춘추시대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춘추시대라고 불리는 동주시대는 그로부터 한 550년 정도 후에 친나라 영정 진시황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요. 삼국지는 280년 찐나라의 사마염에 의해서 통일이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궁색하지만 그래도 통일이라고 해야겠죠. 삼국지 이야기는 이 한나라 무정부 상태부터 찐나라 사마염이 통일하는 그 시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역사깨기 3화 6편에서 이 삼국지 이야기를 빼고 한나라부터 파랑이 난 찐나라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삼국시대는 위초고 세 나라가 이루어진 220년부터라고 합니다. 그 전 191년부터 220년까지는 다국시대입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다고 봐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춘추시대와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군웅할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멋있게 꾸며낸 거죠. 저는 약육강식이나 무정부 상태, 춘추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약육강식의 시대는 191년 원소가 기주목 한독을 공략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둘 다 기주고요. 군수가 도지사를 공격하는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소가 기주목 한독을 공략하면서 시작되는 군웅할거 아닌 약육강식의 시대는 다음 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8로 제후라기보다는 원가의 난이라고 불리는 게 적절한 이 난리는 중앙정부에 그나마 있던 권위마저 붕괴시키면서 실질적으로 분열의 시대, 춘추시대와 같은 열국의 시대로 들어섭니다. 지금까지 유비가 왜 안 나왔냐? 이 191년 시점에 유비는 도지사급이나 시장급이나 군수급이 아니었습니다. 유비는 어디에 있냐면 청주자사 전해 밑에 있는데요. 이 전해도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유주의 북평태수, 그러니까 군수죠. 유주의 북평태수인 공손찬이 청주기주 연주의 주 자사를 임명을 합니다. 군수가 대통령 행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임명된 사람이 청주의 전해인데요. 이 밑에 유비가 있습니다. 왼쪽 같은 지도로 권력의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다음 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